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사는 이야기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자분이 보내주신 이야기 시작해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20살 중반부터 길거리에서 분식과 토스트를 만들어서 파는 푸드트럭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단골이었던 지금의 신랑을 만나게 되었고, 신랑은 길에서 음식을 만들어서 파는 저의 일을 부끄러워하지도 않고 오히려 멋있다며 응원을 해주던 든든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다 2년 정도 지나서 저희는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을 하기 전에는 신랑의 부모님께서 조금 보수적인 분들이라고 하셔서 회사를 다니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저도 거짓말을 한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하지만 신랑이 결혼 후 창업을 했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게 더 이해하시기 편할 거라는 말에 함께 거짓말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결혼을 하고 난 이후로도 한동안은 제가 길거리 분식을 하는 것을 숨기고 살았습니다. 그날은 지역에 푸드트럭 행사가 있어서 저도 참가를 했고 운 좋게 당첨이 되어 며칠간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친구들로 보이는 사람들과 지나가고 있는 시어머님을 발견했어요. 시어머님은 저를 미처 발견하지 못한 것 같았고 친구분들이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어머, 여기 토스트 우리가 예전에 먹던 그 토스트 같다. 우리 떡볶이랑 해서 한 접시 받아갈까? 나는 이런 거 안 먹는 거 알잖아. 길거리에서 만들고 하면 그 먼지 같은 게 다 어디로 가겠어? 그래도 이런 행사는 이런 거 먹는 재미로 오는 건데. 그럼 너 하나 사와. 나는 입맛 없다. 그렇게 친구분과 함께 저에게로 오셨고 깜짝 놀라는 시어머님을 보고 인사를 드리려 했는데 손가락을 입 앞에 대고는 조용히 하라는 표시를 했습니다. 저는 친구분께 토스트와 떡볶이를 포장해 드렸어요. 친구분은 맛있겠다고 이야기를 하며 들고 가셨고 아니나 다를까 몇 시간 뒤 시어머니에게 전화가 왔어요. 손님들이 밀려 들어오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신랑에게 전화를 하기라도 한 건지 신랑에게도 전화가 와 있었습니다. 영업이 끝나고 나서 시어머니께 전화를 드렸더니 당장 집으로 오라고 해서 신랑과 함께 시댁에 갔습니다. 너 회사 다닌다더니 거기서 뭘 하고 있던 거야? 어머님, 저 사실 푸드트럭 장사하고 있어요. 뭐? 길바닥에서 음식 파는 그거? 네, 한지 벌써 4년 다 되어가고 제법 손님도 많아요. 손님이 많던 적던 그런 일을 하는 것 자체가 문제인 거다. 그리고 감히 시부모를 속이려고 들어? 시어머님은 저에게 뺨을 때리셨고 저는 제가 뺨을 맞은 만큼 잘못을 한 건 아닌 것 같아서 대들었습니다. 신랑은 중간에 끼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었고 저는 그대로 자리를 박차고 나왔어요. 며칠 동안 쭈뼛거리며 아무 말도 못하던 신랑은 그래도 어른들께 사과를 드리는 게 맞다고 이야기를 했고 저는 사과할 생각조차 없어서 싫다고 했어요. 막상 제가 3주가 넘어가도록 연락이 없자 시어머니는 제가 일하는 곳으로 찾아오셨습니다. 토스트 하나. 네, 여기 있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아는 체도 하지 않던 시어머니가 갑자기 와서는 인사도 없이 무슨 일인가 싶었는데 돌아서 가면서 한 입을 베어물더니 소리를 지르며 토스트를 패대기 쳤어요. 사람들의 시선은 단숨에 집중이 되었고 시어머님은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안에서 벌레가 나왔다며 호들갑을 떨었습니다. 그 소란에 손님들 몇 분은 발걸음을 돌려 다른 곳으로 가셨고 시어머님은 사람들이 다 사라지고 난 후에야 절 놀아보면서 자리를 떠나셨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어안이 벙벙해서 바닥에 떨어진 토스트의 이곳저곳을 살폈지만 역시나 벌레 같은 건 보이지 않았어요. 그날 저녁 저는 시댁에 무턱대고 찾아갔고 제가 올 걸 알고 있기라도 했듯이 시어머님은 평온하게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화내지 말고 앉아라. 어머니 어떻게 그런 짓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몇 푼 되지도 않는 돈 번다고 유세 떨지 말고
정리하고 작은 회사라도 들어가. 제가 장사를 한 지가 몇 년인 줄 아세요? 갑자기 회사를 어떻게 들어가요? 네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지? 오늘 낮 같은 일이 한 번만 일어날 것 같니? 내가 마음 먹고 달려들면 너 가게 하나 문다는 거 일도 아니야. 아, 정말 왜 이렇게까지 하세요? 나는 장사하는 며느리 쪽팔린다. 남들 일할 때 일하고 쉴 때 쉬는 그냥 그런 사람이면 돼. 싫습니다. 사돈도 네가 그런 일 하는 줄 알고 계시니? 네? 아니 그렇잖아. 딸이 길바닥에서 그러고 있는 줄 아시면 얼마나 속상하겠니? 네가 그러고 다니면 부모가 욕먹는 거야. 생각 잘하고 살아. 저희 부모님은 저한테 열심히 사는 모습이 보기 좋다고 늘 응원해 주십니다. 이만 연락하는 일 없었으면 해요. 저는 그렇게 돌아서 나왔고 저 같은 며느리가 그렇게 정 싫다고 하시니 시댁과 연을 끊었습니다. 그동안 시댁에서 뭐 하나 번듯하게 받은 것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시댁이 부유한 편도 아니었어요. 그냥 자가로 집 하나 갖고 계시고 차 한 대 갖고 있는 눈에 보이는 재산이 전부인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인연을 끊고 지내기를 3년이 되었고 저는 푸드트럭에서 일을 한 것을 기반으로 컨테이너 느낌의 음식점을 개업했습니다. 첫 가게는 컨테이너형의 토스트 분식집이었고요. 그동안 오래 장사를 해온 덕분에 찾는 손님들이 제법 많아져서 얼마 전에는 퓨전 양식을 하는 가게도 새로 개업을 해서 2개의 가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입적인 부분에서도 당연히 신랑보다는 제가 몇 배는 더 벌고 있는 중이라 신랑도 이제는 시댁에 사과를 하자느니 다시 찾아뵙자느니 그런 말은 없어요. 그런데 최근이 되어서야 시댁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제가 일하는 가게의 소식을 들었다고 하면서 한번 찾아오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나름 이렇게 성공했다는 걸 보여주고 싶은 마음에 오시라고 했어요. 시어머님은 오셔서 이것저것 둘러보시고 식사를 드시고 앉아 계시길래 저도 앞에 가서 앉았습니다. 오랜만이네. 장사는 잘 되니? 네, 그럭저럭 잘 되고 있어요. 아, 그래. 사실 다름이 아니라 이번에 너희 시아버지가 퇴직을 하는데 네 가게 중에 하나를 맡아서 하면 어떨까 싶어서. 네? 아니 너도 그렇잖니. 가게가 2개인데 혼자서 맡아서 하려면 힘들 거고 다른 사람 손 빌리느니 차라리 가족이 하는 게 나을 것 같지 않니? 아버님은 주방일 해보신 적 없지 않으세요? 카운터에서 계산하는 것쯤이야 할 수 있을 거야. 저는 저랑 같이 오래 일한 직원을 관리자로 시키고 있어요. 이것저것 혼자서 다 할 수 있는 직원이요. 아버님은 무리예요. 아, 다름이 아니라 이번에 니네 아버지가 사고를 쳐서 다른 사람 보증을 섰다는구나. 그래서 벌이가 필요해. 벌써 퇴직금도 다 그리로 들어갔어. 아, 그래도 그건 어려울 것 같아요. 저희 가게랑 시아버님이랑 나이대도 맞지 않고요. 넌 참 처음부터 끝까지 매정하네. 가족들끼리 잘 좀 살아보자는 건데 어쩜 그래? 결국 제가 부탁을 들어주지 않자 시어머님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며느리가 시아버지가 급하게 일 좀 하겠다는데 그것 하나 못 도와준다고 하면서요. 예전부터 이런 사람인 줄 알아봤다고. 이런 데 와서 밥 먹지 말라고 저는 그런 시어머님을 뜯어 말리고 쫓아내는 보냈는데 그날 저녁 신랑이 이 문제로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가게 장사가 그 정도로 잘 되면 아버님 일 좀 시켜드리지 왜 그렇게 꽁하게 구냐고 하면서요. 제가 장사하는 거 늘 못마땅하게 여기다가 장사가 좀 잘 되는 것 같으니 옆에서 콩고물이라도 받아먹으려는 심보가 너무 잘 보였고 신랑은 제가 도와주지 않으면 본인 월급을 다 시댁에 주겠대요. 그래서 그럴 거면 그냥 이혼하자고 했더니 신랑도 이혼은 하기 겁나는지 저보고 좀 도와달라면서 살랑거렸습니다. 몇 날 며칠 시어머님은 저에게 와서 부탁을 했다가 이혼을 시킬 거라고 협박을 했습니다. 그러다 시어머님이 자주 드나들다 보니 오전에 알바가 오픈 준비를 하는데 또 시어머님이 왔고 제 시댁 식구이다 보니 알바가 커피 한 잔 태워드리고
오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쿠당탕 하는 소리를 듣고 돌아보니 시어머님이 카운터에서 돈뭉치를 갖고 도망가셨대요. 놀란 마음에 경찰보다 저에게 먼저 전화가 왔고 저는 CCTV 영상을 제출하고 시어머님을 절도죄로 신고했습니다. 돈이 어떻게 얼마가 급했는진 모르겠지만 절도는 제 재산도 본인 재산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신부 아닌가요? 시어머님 신랑 할 것 없이 저에게 무릎까지 꿇으며 시어머님을 용서해달라고 했고 저도 시댁 식구를 감옥에 보내는 건 마음이 편하지 않을 것 같아서 합의를 해주기는 했지만 며칠간의 구치소 생활이 편치는 않았던 듯 시어머님은 그 다음 날부터 시아버님과 함께 새벽에 신문도 돌리고 녹주 판매도 하면서 열심히 돈을 벌고 계십니다. 늘 제가 하는 일을 하찮게 여기시더니 결국 몸으로 하는 일을 해야 돈의 진정한 가치를 알게 되겠죠. 사연은 여기까지였고요. 우리 사는 이야기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